정몽규 회장이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40억 중에? 2천만 원을 냈다고요. 축구협회 임원 10명이 2025년에 업무 추진비로 총 2,018건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죠. 재무지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게 같은 집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요새 축구 때문에 뭐 시끌시끌하죠. 아, 그렇죠. 네, 월드컵 34위. 네, 월드컵 뭐 안타깝게도 이제 성적이 좋아서 시끌시끌한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축구협회라든지 감독 선임 이런 문제로 지금 핫한데 뭐 일단은 월드컵 얘기 잠깐 하자면 네. 뭐 제일 아쉬운 건 아침에 한다는 거죠. 월드컵은 진짜 약간 치맥 보면서 하는 게 진짜 그렇죠. 꿀인데 그렇게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조별 예선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굉장히 마음 아프고 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뭐 스타 선수들이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그거 보는 재미는 또 쏠쏠하잖아요. 저도 32강 지금 하이라이트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3분 하이라이트. 축구협회 지금 뭐 정문교 회장이나 홍 감독이나 뭐 선임 과정이나 뭐 이런 거 되게 문제가 많잖아요. 축구협회가 공시한 감사 보고서나 뭐 예산서 그리고 정부 감사 자료랑 언론 보도를 가지고 오늘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장부에는 뭐 어떤 숫자가 찍혀 있나? 그리고 그 장부에 찍혀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외부 보도 자료나 뭐 국정감사 이런 내용들까지 한번 같이 엮어서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축구협회라는 기관에 대한 어떤 정의, 정체성이 정확히 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축구협회는 뭐 진짜 나라가 나서서 세운 협회라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사단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이 결국 사람이 모여서 만든 재단, 뭐 법인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단법인의 이제 저희가 확인한 감사보고서 주석을 보시면 공익법인을 위한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법인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국고부조금이라는 게 들어가니까요. 많이.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뭐 숫자를 보기 전에 저희가 좀 축구협회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감독도 있지만 이제 정몽규 회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13년이라는 체제를 정몽규 체제로 지금 축구협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최근에 이제 월드컵이 끝나면 사임을 하겠다 그쵸. 이런 의견도 표명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옛날 얘기부터 하자면 2018년에 정몽구 축구협회장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해서 40억을 찬조하겠다. 보도자료까지 쭉 뿌려졌거든요. 지금도 이제 정몽규 40억 치면 인터넷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몽규 회장이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서 이게 금액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40억 중에? 40억을 낸다고 했으니까 뭐 40억 다 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천만 원을 냈다고요. 그 2천만 원도 뭐 저희가 추측한 게 아니라 공익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관련 결산 서류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그 40억 중에 정몽규 개인 이름으로 나간 돈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2015년에 뭐 1천만 원을 더 이제 출연을 하긴 했는데 뭐 그것까지 해도 3천만 원. 사실 3천만 원이 개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는 뭐 40억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랑은 굉장히 갭이 큰 거죠, 지금. 네, 언론에서 이렇게 홍보하는 40억이라고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뭐 2018년, 2019년, 2023년에 각각 20억씩 뭐 이렇게 정몽규 회장 돈이 아니라 HDC 현대산업개발 돈으로 지출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몽규 회장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낸 거면은 정몽규 회장이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게 뭐 진짜 혼동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뭐 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별개의 법인격이잖아요. 뭐 진짜 간단하게 예시를 들자면 제가 회사를 차렸고 그 회사 법인을 등록해서 뭐 제가 그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고 뭐 제가 사장이고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해요. 근데 그 법인이 뭐 이제 대박이 나서 100억을 벌었다.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서 제가 사용하기 위해서 포르쉐 뭐 20억짜리를 뽑았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100% 그쵸. 형사 뭐 횡령으로 고발당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개인과 법인의 이제 구분을 진짜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사례에서 저희 정몽규 회장은 지금 마치 개인이 40억을 이제 출연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냈던 거죠. 실제로는 정몽규 회장이 이제 거의 지배하고 있는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는 뭐 대기업을 통해서 출연을 하게 됐겠지만요. 내가 지배하는 회사니까 이것도 내가 낸 돈이다. 이렇게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과대 해석이다. 그렇죠. 홍보성으로 이렇게 좀 기사가 난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장부를 좀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축구협회 25년 결산을 보면은 흑자죠. 흑자고 운영 수익이 약 1,168억. 그리고 이제 비용이 1,003억이어서 결국은 165억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숫자만 보면은 사실 뭐 괜찮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해 주시죠. 축구협회는 사실 공익법인이라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보면은 운영성과표가 나오잖아요. 그 운영성과표에 공익목적사업이랑 기타 사업을 따로 구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5억이 공익목적 사업에서는 125억, 그리고 기타 사업에서는 40억 정도밖에,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 자체 영업에서 번 돈은 그 전체 금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작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고, 또 저희가 본 게 기부금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2022년 12억, 2024년 10억 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2025년에 52억으로 확 증가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 나눔재단이라는 곳에서 47억 5천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뭐 52억에 90%가 넘는 금액이죠. 이 금액이 넘어오는데, 이름부터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이 재단은 사실상 축구협회가 관리한 산하 재단으로 볼 수 있고, 산하 재단에서 넘어온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머니만 바뀐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돈이 원래는 이제 유소년을 키우자는 명목으로 협회에 출연을 했는데, 기부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 기부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그의 현장에 직접 뿌린 지원금은 2024년 대비해서 크게 줄었다는 거예요. 24년에는 이게 117억이었다가 실제로 이제 기부금을 받은 25년에는 71억으로 거의 뭐 반토막이 났다는 기사가 있죠. 이제 명목은 유소년 지원금인데 실제 지원금은 좀 줄어들었다고 본 거죠. 근데 다만 저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재단 내부 사정은 뭐 감사 보고서에 시시콜콜하게 뭐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러한 의혹이 보도됐다. 딱 이 정도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장 핫한 감독 연봉이죠. 이제 홍명보 감독이 38억을 받았다. 이게 월드컵 감독 중에서 16위. 그리고 이제 그전 클리즈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면서 받은 위약금이 약 100억 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돈들도 저희가 장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한 가지 짚을 것은 이제 감독은 협회 직원이 아니잖아요. 직원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뭐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얼마여서 뭐 매달 찍힌다. 그렇게 되면 뭐 급여라는 항목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저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세우는 거다 보니까 아마 별도 계약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도 물론 거기는 적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급수수료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급수수료가 2024년에 81억 원에서 2025년 110억으로 한 30억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보면은 뭐 홍명보 감독 뭐 연봉이나 뭐 클린스만 감독 뭐 위약금이나 뭐 이런 게 포함돼서 이제 증가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점이 조금 안 맞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2024년 초 2월에 경질된 걸로 알고 있고 홍명보 감독도 2024년 7월에 재선임이 됐으니까 그 비용이 2024년에 사실 반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0억 원이 증가를 한 거는 2025년이니까 그럼 이 30억에 대한 정체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뭐 장부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외부 보도랑 뭐 2024년에 국정감사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보도랑 이제 국감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협회가 천안에 지금 코리아 풋볼파크 그 센터 지으면서 이제 건설사업 관리자문 용역계약이라고 이제 CM 용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필이면 정몽규 회장 회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이랑 계약을 이제 체결을 했다는 정황이 조금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뭐 본인이 국감에서도 CM 용역은 보통 공사비의 한 3에서 4% 그러니까 한 30에서 40억쯤 든다고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이 30억 원이 감독 돈이 아니라 그 회장님 회사에 간 자문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또 공교롭게도 30억 또 금액이 네. 비슷해서 약간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어쨌든 이제 세부적인 지급수수료 항목의 내용은 나오지 않으니까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건데 지급수수료의 감독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묻어는 있을 것 같지만 그렇죠. 맞아요. 이제 뭐 시점적으로는 조금 뭐 크리스만이나 아니면 홍명보가 선임된 그 시점이랑 좀 안 맞는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30억 원은 어떻게 보면 외부에 HDC에 지급한 수수료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급수수료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다음은 저희가 자산과 차입, 그러니까 이제 자산과 부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협회 자산을 살펴보면은 2년 만에 2배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2배가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965억에서 2042억까지 증가를 하는데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 자산 증가의 대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대부분입니다. 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2023년에 133억이었다가 2025년에 1389억으로 2년 만에 거의 한 1000%가 증가했어요. 이거는 이제 실체는 천안에 짓고 있는 이제 코리아 풋볼파크 공사비가 이제 장부에 쌓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2025년 12월에 완공이 됐다고 하고 26년 4월에 뭐 개관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25년 12월 말 기준의 재무제표 상태표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통장 잔고가 증가한 게 아니라 공사장에 짓고 있는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천안시랑 협약을 할 때 협회가 부담하기로 한 돈이 458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년 말에 장부상 건설 원가가 1389억 원, 이제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럼 이 돈을 어디서 뭐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차입으로 충당을 했을 거고. 저도 이제 축협 재무제표에서 운용 성과표를 봤죠. 운용 성과표를 보면 매출 스트림이 다양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축협이라는 자체가 뭐 특허를 개발하거나 뭐 사업이 빵 뜨는 이유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축구장을 짓기 위해서 큰 돈을 빌렸다고 하면 뭐 차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2024년 국정감사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뭐 615억 마이너스 통장? 뭐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615억이 그 건설 중인 자산을 위해서 차입을 한 건가요? 이 615억은 또 다른 얘기인 게, 615억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제 한도를 뚫어놓은 금액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체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특정감사 보고서에 나오는데, 축구협회 정관에는 이제 큰 돈을 빌릴 때 주무부처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협회가 그 승인도 안 받고 이제 하나은행이랑 615억 원짜리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 뭐 그런 계약을 체결한 건이고요. 그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671억 원 그 금액이랑은 좀 다른 성격의 뭐 한도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15억이라는 것 자체는 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건데. 네. 근데 이게 정관 위반이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던 절차상 거죠. 가져야 됐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671억은 이제 진짜 이 축구장 설립을 위해서 빌린 거라고 보면 되나요? 네, 671억 원은 이제 저희가 2025년 감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2025년에 실제로 이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이 671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차입 때문에 차입금도 뭐 68억 원에서 722억 원으로 10배 넘게 뛰었고요. 이제 빚을 지면은 사실 이자가 또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도 1년 만에 1억 2천에서 17억 8천만 원으로 거의 1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보도랑 이제 등기부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은 천안 그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서 이제 천안센터에 선수 숙소 건물에 이제 879억 원짜리 근저당을 설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구센터를 설립을 하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차입을 한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자산 측면과 부채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저희가 또 이제 기업이나 협회, 법인이 운영될 때 매년 예산을 세우고 그걸 집행을 하잖아요. 이제 축구협회 같은 경우에도 예산에 대해서 공개가 되어 있는데 예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산 관리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예산안과 실적안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해서 보여주거든요. 축협은 이제 이걸 확인해 보니까 2025년 남자 국가대표팀 예산이 한 195억이었는데 실제로는 251억을 썼습니다. 뭐 많이 썼으면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 보자면 128.3%가 증가해서 쓴 거죠. 그리고 계획보다도 한 55억을 더 썼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자기들이 이미 예산을 세울 때 이 정도를 쓰겠다고 뭐 예산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썼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이제 공적 재화 그러는 사이에 국민 세금 성격의 돈은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운영 성과표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 확인해 보면 보조금 수익이 320억에서 294억으로 줄어들었고 스포츠 토토를 이제 판매한 수익을 목표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189억에서 57억으로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뭐 2024년 뭐 국정감사를 통해서 징계적 성격으로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확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뭐 이건 정치적인 문제라 가지고 아예 영향이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뭐 이건 사실 잘 모르는 거죠. 목표 수익이라는 것 자체가 스포츠 토토 매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뭐 그런 영향도 있으니까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협회 본연의 이제 사업이 쪼그라든 거는 좀 숫자로 보입니다. 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선수 훈련비가 이제 141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들었고 현장 지원금도 117억에서 71억으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대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282억에서 한 432억으로 늘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월드컵 직전이다 보니까 A매치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느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축구협회 예산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사실 축구협회 숫자만 보다 보니까 명확하게는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기사만 봐도 양궁협회가 되게 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네. 지난번 국가대표도 뭐 선발전까지 해가지고 뭐 떨어졌다 탈락했다 뭐 이런 기사도 되게 많으니까 그만큼 공정하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양궁협회를 한번 찾아봤는데 양궁협회는 이제 현대차그룹 회장인 정의선이 이제 양궁협회장인 거죠. 축구협회장 이제 정몽규 회장하고는 크게 보면 뭐 같은 가문인데 근데 이제 재무지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게 같은 집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디가 좀 많이 차이가 났었나요? 이게 돈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뭐 이것부터 좀 다른데 이제 양궁협회의 25년 공식 자료를 보면 민간 출연금이 한 50억 9천만 원, 국고 보조금이 한 41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정부가 주는 돈보다 현대차 그룹을 포함해서 이제 출연금으로 되는 돈이 더 많은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축구협회는 사실 반대잖아요. 그쵸. 그게 뭐 앞에서 봤듯이 보조금 수익만 294억 원이고 스포츠토토 같은 이제 표 수익 같은 공적 재원 비중이 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2025년에 이제 57억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2024년까지는 189억 원 정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이제 축협 내부 임원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 진행한 행정감사에서 그게 정부기금 삭감이 대외 위기라면서 정부기금 독립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저렇게 말을 했었죠. 양궁협회 뭐 재무지표를 다시 한번 보자면 경기력 향상 기금이랑 뭐 법인화 기금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 66억 정도가 쌓여 있고 이를 통해서 매년 이자 수익이 한 2억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축구협회는 천안센터 지으려다가 이제 빚을 크게 냈고 이에 대해서 뭐 거의 재무상태표에는 어마어마한 빚이 지금 달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집행 내역이라는 자료도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축구협회 임원 10명이 2025년에 업무추진비로 총 2,018건 정도를 사용했다고 하죠. 거의 전부 뭐 직책 수행 경비로 식당, 카페, 택시, 숙박에 쓰였고 단건으로 한 100만 원 안팎 결제도 여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해외 식당,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으로 추정되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업무 추진비 자체를 뭐 뭐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 추진비 자체는 뭐 법인세법이나 뭐 소득세법 다 이제 어느 정도 한도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아까 말했듯이 행정감사에서 이제 뭐 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 뭐 재정적인 독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제 양궁협회랑 비교했을 때 이런 업무 추진비 내역을 봤을 때 조금 뭐 아쉽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궁협회까지 비교를 잘 해주셨고 저희가 오늘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축구 팬이죠. 네.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 이제 월드컵에 조기 탈락한 아쉬움을 좀 달래고자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고요. 전술적으로 좀 조언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숫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결국은 이게 팬분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로 질타를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그렇죠. 여기는 것 같고 맞아요. 뭐 계속해서 말이 나왔던 뭐 감독 선임, 축구협회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한번 이번에 숫자로 살펴봤고 다음에도 더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